자, 우리 또 오늘 내용 확인해 봅시다. 유평 대비 세 번째 자료 오늘 나왔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가나형 합본이고, 여기 이제 가형, 나형에 따로 표기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할 수 있겠고, 오늘은 수학 원하고 확통 파트의 공통 범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 테마 세 번째 가볼게요. 첫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는 여러분들 따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테마는 가나 공통인데 미적분 파트라는 선생님이 좀 생략을 할 거고, 두 번째 테마는 수열의 극한 가형 거고요. 세 번째 독립시행 이야기를 합시다. 딱 준킬러 위치의 문제들 되게 현실적인 난이도로 좀 넣어서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건데 이제 헷갈리는 게 한 개 정도 있죠. 우선 9번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6의 약수가 3번 나올 때, 그럼 6의 약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 2, 3, 6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겠고, 6의 약수가 아닐 확률은 3분의 1이겠고, 자, 둘 중에 하나 독립시행에 이제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자, 이 시행이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끝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회 시행이 있겠고, 2회, 3회, 4회, 5회 시행이 있을 텐데, 자, 이게 5회 시행만이 끝났대.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6의 약수가 3번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6의 약수가 3번째 나왔다라고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할게요. 그냥 6의 약수가 여기 나오고 끝난 거야. 근데 이제 3번째 나온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앞쪽에서 6의 약수가 몇 번 나와야 되냐면 6의 약수가 2번 나와야 될 거고, 아닌 게 2번 나와야 되니까 이제 독립시행이가지고. 그러니까 되고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근데 모모의 을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독립시행 가지고 이제 조건을 걸었네. 그러니까 분모에 저 노란 부분 이렇게 쓴 걸 이제 써줘야 되겠죠. 4개 중에 2번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온 거다. 뭐 2번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써주는 게 맞겠죠. 사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 근데 이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네 번째 던진 주사위의 눈이 6의 약수일.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가면 요거죠. 네 번째가 6의 약수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끝난 거잖아. 근데 조건이 걸렸죠.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뭐까지 가야 되냐면 이거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거지. 그죠? 여기도 6의 약수, 여기도 6의 약수인 거야. 그러니까 앞쪽에 3번에 6의 약수가 한 번 아닌 게 2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분자에 써줘야 되겠죠? 쓸 공간이 좀 부족하네. 조그맣게 미니미로 씁시다. 3C1. 그러니까 3분의 2가 한 번, 3분의 1이 2번 나오고, 이제 이거 조심해야지. 얘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3번 중에 한 번인 거고, 얘는 또 뭐가 돼야 돼? 또 3분의 2, 또 3분의 2여야 되겠죠? 이렇게. 맞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따라가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실수 없이 끝내셔야 되겠고요. 3분의 2의 제곱 지워주고 3분의 2의 제곱 지워주고 제곱 지워지고 사실은 좀 답이 뻔하게 나오네. 사시 6인가요? 3. 2분의 1이야. 다른 방식으로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조건이 좀 명확해서. 근데 이렇게 독립시행을 직접 써가지고 고배법칙 써서 이렇게 좀 정상적이라는 표현 또 뭐야?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주기를 또 바라고. 그렇게 또 출제를 했고 9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10번 가볼게요. 답은 2분의 1이죠? 됐죠? 답은 3번. 10번 봐봐. 10번. 도로망 얘기를 했는데 이거 도로망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위아래가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상향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 확률을 얼마로 잡았냐면 3분의 1. 자, 문제는 읽었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3분의 2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도로망의 갑은 점. 잠깐. 마스크 쓰지 않고 수업 좀 할게요. 해도 되겠죠? 저거 쓰고 수업했다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여기 교실에 워낙 또 많은 인원이 있어서 충분한 거리가 있어서. 그지? 괜찮을 것 같아.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마스크를, 이 투명 마스크를 선생님이 지금 아래로 놓고 와버렸네. 투명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컴플레인이 들어와.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수업하냐. 이거 3시간 동안 이거 쓰고 수업하면 정말 큰일 나요. 이거 호흡곤란 오거든. 그래서 투명 마스크조차도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지금 아예 안 쓰고 좀 촬영을 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혹시 걱정될 친구들 위해서 충분히 우리는 2m 이상의 거리가 있다. 알았죠? 네,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쓰고 수업한다고 뭐라고 생각할까봐. 아무튼 3분의 1. 또 선생님 또 이게 어떤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어떤 그 니즈 이런 것들을 잘 받아주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3분의 1 이렇게 잡아놨어.
자, 이 시행을 5번 한 후에 값이 점 A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A까지 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 또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죠, A가. 그럼 결국엔 얘가 지금 설명하는 건 결국엔 뭐냐면, 어쨌든 우상향하는 형태, 이게 대각선 위치로. 여기 이제 3번이고 네가 2번 돼야 되는 거야. 맞죠? 이거 순서 바꾸면 똑같이 A한테 올 거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거 독립시행이구나. 3번, 2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죠? 5번을 시행한 후 값이 점 A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 이렇게 가도 오른쪽 위로 이제 3번, 2번인 거니까. 그냥 누가 봐도 5번 중에 3번 올라가는 거, 3번 내려가는 거, 2번일 거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조건에 뭘 걸었냐면 선생님이 B를 지나갔을, B를 거쳤을, 요거 수정합시다. B를 지나갔을, 이런 걸로 바꿀게요. 거쳤을, 너무 구어체잖아. 아무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독립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분자 위치에 여기다 씁시다. 2번 중에 한 번이 너고, 이렇게. 한 번은 너이고, 그 다음에 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둘 하나 이렇게 가는 거니까 3번 중에 2번이 위, 한 번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3분의 2가 제곱 지워지고 또 이거 봐봐, 이거 다 지워져 이렇게. 그래서 10분의 2 곱하기, 뭔가 좀 패턴이 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정리하면 5분의 3이야. 우리 간단하게 푸시면 돼. 됐죠? 그래서 선택이 2가지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는데, 문제가 쉽든 어렵든지 간에 이 독립시행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발상 자체는 항상 그냥 딱 이분법이야. 선택이 2밖에 없어. 이 내용들을 뭔가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장에서 느껴지면 독립시행으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자체의 난이도가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조건부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어쨌든 독해 문제다.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확률, 전체적 확률이 뭐고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확률이 뭔지를 말 그대로 이제 수학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0번 넘어갑시다. 답은 5분의 3. 자, 됐고 10번, 11번 갑시다. 11번. 11번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별표 칩시다. 요 정도 난이도면 이제 뭐 한 26, 7번 위치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위기감을 불러올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게다가 또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자, 11번 가봅시다.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요거의 이 세 문제 중에서 가장 정답률이 떨어질 거다. 수직선 위에 점 P는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제 원점을 출발할 거야.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오면 그냥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어렵진 않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면 앞면을 선생님이 헤드 앞잡다서 이렇게 써주면 너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근데 얘는 플러스 1만큼 갈 거다. 만약에 뒷면이 나온다. 독립시행의 느낌은 맞네요. 테일 이렇게 써주고 2분의 1.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 뭐 T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거기까지. 자, 다조건 A 3에 도착하면 시행을 끝내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독해를 잘하셔야 될 게, 얘가 만약에 그냥 원점에서 출발해서 앞면만 3번 나오면 그냥 끝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도착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맞죠? 여기 오면 끝나는 거예요. 오면.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거 조심하시고. 그게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점. 근데 7번을 던지고 시행이 끝났대요. 그러니까 7회를 시행을 했고, 7회 시행 후에 얘가 어디 와 있는 거야? 그냥 3에 딱 도착해버린 거죠. 도착.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번 만에 그냥 한 번 와가지고 끝나는 것들이 포함되면 안 되고요. 7번째 여기 와야 돼, 지금. 그치? 그죠? 여기에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도착했을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전 P가 뭐라고 그랬니? B,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이제 부정형 단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여사건인가? 이 생각도 좀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여사건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지 않고 7번째 만에 여기 돌아오는. 공식을 직접 적용할 수가 없어, 지금 보니까. 상황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렇지 않나요? 수직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지. 여기 지금 보면 원점이 있겠고 1, 2, 3 이제 이 자리에 도착을 해야 돼. 7번째. 근데 너를 지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여기다 써보자고. 그러면 봐봐.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거 가능한 거잖아.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안 돼. 그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 자, 우선 봐봐. 얘가 오른쪽으로 몇 번, 다시 말하면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가 결정되는 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우선 7회에 독립시행은 맞다고. 그래서 조건부를 걸어야 되니까, 얘를 걸어야 되니까 7번의 독립시행은 맞는데, 자, 봐봐. 얘가 어떤 움직임을 하든지 간에 횟수를 7번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을 고르든 어떤 경우를 고르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올 확률은 그냥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몇 번이에요? 7번. 2분의 1, 7제곱. 다시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이렇게 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이렇게 올 확률이 뭐냐고. 그냥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7이잖아. 어떤 경우를 가져오든 그 경우 자체의 확률은 2분의 1의 7제곱으로 뭐 할까? 대등합니다. 확률 자체가. 뭘까요? 근원 사건의 대등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경우의 수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결국엔 네가 오른쪽 몇 번, 왼쪽 몇 번, 다시 말하면 앞면 몇 번, 뒷면 몇 번이 얘까지 오는 그 상황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경우의 수로 넘어가라고. 다시요. 어떤 거든지 2분의 1의 7제곱으로서 근원 사건의 대등성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로 가라고. 경우의 수. 그러니까 7번 만에 여기 오는 경우 중에 너를 지나지 않을 경우의 수를 가지고 조건부를 구하면 된다고요. 이거 확률을 그냥 막 타고 오지 말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7번만까지 여기까지 오는 경우에 절대 불변하는 상황이 있어. 뭐냐면 마지막 6번째는 여기 와 있어야 돼. 그지? 그런데 무조건 얘가 선택하는 건 얘야. 뭐 H.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죠. 얘가 봐봐. 여기서 T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이야. 0. 왜?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 이렇게 올 수가 없죠. 이게 못 지나가죠. 그 얘기는 뭐지? 아, 마지막 7번째와 마지막 6번째는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맞아? 6회 좋죠? 맛있지? 7회. 응? 이게 둘 다 HH라고.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니? 1회부터 5회까지의 앞면과 뒷면의 횟수를 결정하면 된다. 여기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돼야 된다고. 선생님 뭐 해설지는 이렇게 써놓진 않았는데 어쨌든 6회와 7회는 무조건 앞면이야. 이게 결정된 거라고. 야, 맞지? 그런 상태에서 결국엔 이제 여기다 잠깐 써보면 뭐 오른쪽으로 좀 가볼까요? 오른쪽 갈 곳이 없네? 여기다 써볼까? 1회, 2회, 3회, 4회, 그다음 뭐 5회 까지만 결정을 하면 얘는 뭐 HH. 맞아? 그런 상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그리고 모든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모두 다 경우의 수로 구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제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횟수들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플러스 3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쨌든 여기로 가려면. 맞지? 그러니까 결국엔 전체적으로 앞면은 5개고 뒷면은 2개였을 거라고. 그냥 막 배치한다면. 얘들의 순서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럼 HH 2개 썼으니까 여기는 결국엔 H와 잘 들어. H와 T 요거 배치하는 거야. 내 말 맞니? H와 TT를 배치하는 경우가 결국엔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랑 똑같다고. 다시 정확하게는 H가 5번, T가 2번이어야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오겠죠. 그리고 그걸 배열하는 경우 중에서 뭘 얘기했어? 야, 마지막 두 자리는 H여야 되니까 우선 빼고 얘를 결국엔 배열하는 방법의 수야? 얘를 배열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럼 얼마야 이건? 5팩, 2팩, 3팩 이지만 중요한 게 이렇게는 안 되죠 또. 이미 여긴 3에 도착해 버리는데 이거 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크게 봐도 이제 9개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될까? 그냥 나열해. 근데 나열할 때도 규칙성. 그러니까 얘 답은 뭐 최소 어쨌든 9개만 조사하면 된다는 얘기야. 최대 9개만 조사하면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되니? 그죠? 그럼 봐봐. 얘는 왜 안 된다고요? 야, 이미 3에 도착하니까 이건 애초에 저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질 않아. 그래서 넌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얘를 배치하는 모든 경우를 이제 공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열할 건데, 생각해봐. H가 먼저 2개가 나온 상태에서 얘들을 배열하는 경우 중에 이미 몇 개 빠졌어? 하나 빠졌어. 그럼 3가지 중에 2가지밖에 안 남잖아. 그럼 어떻게? T, H가 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가 1 갔다가 2 갔다가 다시 1 왔다가 0 왔다가 1. 이건 내가 원하는 애 맞잖아.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T. 그럼 얘는 1 갔다가 2 갔다가 1 갔다가 2 갔다가 1 아니지? 잘못 썼네. 1 2 그죠? 그럼 다시 1이잖아. 그럼 HH에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1이 오면 돼. 맞죠? 그럼 얘도 되는 거야. 그러면 HH로 시작되는 경우는 2가지. 이렇게 그냥 분류하면서 쭉 나열하라고요. 그러니까 기준 없이 막 나열하지 말고요. H가 앞에 2개일 때, H가 앞에 하나고 T가 이렇게 결정되면 H 하나 썼고 T 하나 썼으니까 T 배열하는 거 3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T 여기 똑같아요.
그냥 막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있고 HT에다가 뭐냐? THH 이렇게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 두 가지. 맞아? 그럼 상황을 봐봐. 이게 1 갔다가 0 갔다가 1 갔다가 2 갔다가 1 갔다가 그럼 얘는 어쨌든 마이너스를 안 지난다고. 얘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갔다가 0 갔다가 1 갔다가 0 갔다가 1 갔다가 되는 거라고. 1 갔다가 0 갔다가 얘 안 되지 이제. 마이너스를 들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 들르지 않게. 이거 너 뺄 거라고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 다음 봐. 맨 앞자리가 H로 하나로 시작되는 거에서 이제 뭐가 있겠어? T로 시작되는 거가 있겠지. 그럼 T 하나 빼놓으면 여기는 T를 배열하는 몇 가지가 나오겠니 이거? 얘만 배열하면 되잖아. 이거 네 가지 있죠. 근데 네 가지 다 안 된다고 지금. 이미 마이너스를 들르죠. 이 네 가지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되는 거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 구분해서 해요. 나 뭘로 풀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 이거 도대체 이 문제 왜 이렇게 내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봐봐. 이게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확률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2분의 1의 7 거듭제곱이 모든 상황, 2분의 1 7 거듭제곱 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근원 사건의 대등성이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 고등과정은 딱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원 사건의 대등성이 보장되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다. 그걸 약속할 수 없는 경우들을 조심해라. 같은 것을 포함하는 배치일 때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전체 배치하니까 상관없고 확률 대등하니까 상관없고 경우의 수 상관없고 게다가 불변하는 거 H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써도 되는 거야 어쨌든. H. 해설지는 이거 다 써놨죠, 선생님이. 해설지니까. 필요 없다. 이 앞쪽에 있는 얘들 5개를 배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아닌 거 빼서 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얘는 애초에 포함 안 되고. 그럼 9개 중에서 일일이 다 세는데, 이 9개 세는 것마저도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할게요. 모든 걸 배치할 땐 규칙성 있게 분류해서 내가 나열하라고 얘기를 했지. 그렇게 정리한다면 문제는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냥 푼다면, 조금 계산 실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문제를 낸 거다. 알겠죠? 이거 답은 9, 4, 13? 13이야, 답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괜찮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표 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렵거나, 뭐 미적분 문제 킬러처럼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27번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방향성 제대로 못 잡으면 상당히 당혹스럽죠, 시험 시간에. 답을 내는 것과 못 내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되게 빨리 풀려야 되는 번호대에서 뭔가 방향성을 못 잡고 이제 헤매면, 여기서 이제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준킬러. 아니, 내가 또 오늘 느낀 게, 뭐, 타 강사에, 내 이름 언급할 수 없으신 그, 빡아저씨, 빡형님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누구지 몰라. 어쨌든 그 책을 살짝 봤는데, 아, 또 여기서 또 정현경의 위대함이 또 느껴집니다. 역시, 이거 어떤 수능이나 이런 입장에서 수능에 대한 트렌드 파악은 내가 갑일세, 이런 생각. 3년 전부터 뭘 얘기를 했었냐면, 그냥 준킬러 파트에서 16번부터 20번까지 이게 선생님이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어삼쉬사. 어삼쉬사를 또 드릴 수 없는 그 부분 책이었죠 원래. 말하기 참 그런 우리 신형님 거. 은퇴하신 이 형님이 이제 쓰셨는데 책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게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 이것도 말 조심해야지. 말 너무 내가 막 했더니 그 전 집필진한테 컴플레인 들어와가지고 왜 말을 그렇게 막 하냐고. 문제가 개떡 같은 거 어떻게 내가 그러면. 그죠?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정도는 얘기는 안 하겠고요. 너무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때부터 트렌드는 어쨌든 16, 20번에 이게 되게 빡빡할 거다. 소위 뭐 빅킬러라고 불리는 부분에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브릿지 사점. 또 네이밍 센스 보세요.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사점인데 거기서 난이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준킬러, 킬러로 분류된다. 3단계로 끊어서 가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건 얘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극상위권에겐 되게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통계치를 조절하는 건 킬러가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좋았었던. 왜냐면 다 틀려버리니까. 그죠? 결국엔 얘들이 등급을 결정할 거다를 사실 6년도에 나왔던 문제부터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6평에서 건들고 계속. 2017년에 완전 고정했고 그러고서 이제 이투스 들어왔더니 이게 있길래 한번 해볼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뒤집어 엎은 게 올해 나온 책이야. 올해 나온 책이 몇 번부터? 14번부터 20번 근방까지의 문제들까지 이렇게 담아서 준킬러 문제를 만들었죠. 그지? 근데 이제 개나 소나 다 따라한다. 뭐 이런 느낌도 있죠. 개나 소나 다 따라한다. 이거 뭐 비하 발언이 아니라 그냥 속담처럼 하는 얘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강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썸 문풀, 얘들아. 선생님이 그동안 막 밤잠 안 자고 만들었던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문제들의 어떤 집합체,
가장 좋은 문제들을 담아서 만든 게 바로 어썸 문풀. 그 가형 기준, 아니 가나형 기준으로 가서 기출 문제는 거의 없어요. 기출 문제는 안 넣었어 거의. 정말 중요한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대표 문제가 될 만한 건데 이것도 거의 안 보일 거야. 대부분 다 신출. 왜냐면 기출은 우리 앞쪽에서 거의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출 섞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책 안 냅니다. 네, 누군지 말을 안 했으니까. 아무튼 신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엔제 형식을 만들 거고 수원하고 확통이 우리 기준으로 한 5주차 정도 나올 것 같아. 이제 그걸로 6평 이후에 문제를 풀어 나올 겁니다. 난이도는 어설픈 14, 15 말고요. 17부터 하프 21킬로 빼고 21킬로 빼고 딱 중킬로. 그리고 27번부터 29번인데 30번 더 하프. 뭐야? 이것도 2017년 30번 같은 문제는 사실 앞에서 풀어주긴 참 힘들거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30번 이렇게 딱 걸쳐져 있는 그 중킬러 스타일의 킬러 문제까지 다 담았어요. 딱 여기야. 거기만 막 팔 거야. 알았죠? 수원, 확통.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보다는 좀 어렵고 단계별로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요거 기대하십시오. 어썸 문풀 커밍 순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아무튼 트렌드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최고이지 않나. 그래서 그 중킬러가 결국에 올해 모든 걸 잡을 것 같고 6평이 나와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6평 전이기 때문에 6평의 트렌드를 반영하진 못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작년 6월 21번 문제 이제 가형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형 이게 되게 트렌드에서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6평 21번 문제를 딱 이제 보면서 당시에 되게 유명한 그 상위권 사이트들이 좀 있거든. 애들 커뮤니티 거기 보면 애들이 이제 아우 허세 장난 아우 21번 아니야 개 껌이지 않냐? 야 1분 컷이야 막. 허세 장난 아니야 애들. 정말 그 자리에서 그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느껴지긴 하더라고. 이거는 킬러라고 부를 수 없다. 이건 킬러라고 부를 수 없어. 준킬러야. 당시에 30번은 좀 어렵긴 했는데 안 하던 행동을 해.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줘. 30번은 절대 그래프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주는 순간 5분 우리가 버는 거거든. 맞아? 근데 그려줘. 여기서 느껴져.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워 보여. 더 중요한 건 9평이었어요. 9평. 당시 9평 21번은 기하 벡터이기 때문에 뭐 지금하고 좀 상관없지만 좀 신출 형태의 문제고 되게 독특하긴 한데 이걸 킬러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30번도 마찬가지. 30번은 완전 난이도가 완전 강화합니다. 이거 킬러 아닌데? 근데 오답률은 똑같아. 버리고 푸니까 애들이. 킬러 아닌데? 근데 9평 끝나고 했던 얘기가 있어. TCC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할게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니들 되게 예민하잖아. 내가 말 잘못하면 또 장난 아니거든 애들 막. 개떼같이 달려들어요. 공부 안 하고. 지금 그런 그 선생님 지금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달려들어서 내가 얘기를 했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조심스럽게 한마디 할게. 그냥 이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난 이미 확신했는데 킬러 없는 수능의 시작이야 라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작년 9평 이후에 TCC 여러분들 그냥 그 멘트 그대로 가요. 킬러 없는 수능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 또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11월 수능을 딱 보면서 내가 소름 쫙 돋습니다. 30번 문제가 어려운 건 맞는데 6평 21번 문제를 변형하여 음함수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냈고 분명히 그 설계 자체는 좀 복잡하긴 한데 킬러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의 풀이 과정. 포인트만 잘 잡으면 돼. 음함수의 미분법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킬러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계산방식하고 어려웠던 킬러, 물론 이제 선생님이 실무를 쓸 때는 좀 어려운 문제를 써요. 왜냐면 실무 자체를 난이도를 낮추면 그것도 또 애들이 달려들거든. 이게 문제야? 막 이렇게. 그래서 실무 자체를 어렵게 쓰긴 하는데 30번 문제를 내가 봤을 때는 난이도는 딱 저번 2호 드렸다고 그랬죠. 가형 기준으로 2호 거기 음함수와 접선 파트 정도의 문제들로 킬러가 구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 난이도는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스타일도 그렇고요. 킬러 없는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1번부터 30번까지를 100분 안에 어떻게 내가 제대로 관찰하느냐. 전략적으로 버릴 거 버리고 어떻게 이게 끊어낼 거냐. 근데 30번이 무조건 걸러라의 전략은 이미 구시대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거르지 말고 풀려고 100분을 잘 활용해라. 근데 문제 보면 알잖아. 비주얼 딱 보면 이건 내 거다 아니다. 30번 보면. 근데 비주얼상 이전에 작년 정도의 어떤 난이도의 느낌이 든다면 이건 분명히 해볼 만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선 1, 2,
3초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초 기준까지. 근데 지금 현재 등급이 3중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어쨌든 걸러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은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30번을 거르고 가는 전략들은 맞지 않다. 요거는 어쨌든 선생님이 단연간 관찰한 전체적인 그 정답률 그래프를 봤을 땐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번 6월이 나와봐야 선생님이 또다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년 6월 21번 문제는 기출 문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기출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때부터 문제를 막 만들어서 수능 때까지 한 20문제 정도를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20문제 정도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가.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야. 6월 문제를 열어봐야 돼. 내가 말한 난이도가 맞을지 틀릴지는 그거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거니까. 야, 또다시 킬러가 막 장난 아니네. 그럼 또 그냥 트렌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읽는 게 중요한 거지, 예측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얘기했던 이런 음함수나 합성함수의 다변수 미분 관련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면 올해도 끌고 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닌 막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았지? 됐죠? 나형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형은, 왜 나형 얘기 자꾸 안 하냐고 하는데 나형은 사실은 큰 변화의 소지는 없어요. 나형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렇게 기출문제만 막 분석해도 거의 만점에 수렴할 만큼 문제를 내. 근데 문제는 항상 베리에이션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가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형의 트렌드를 차츰적으로 나형이 이렇게 끌고 오는 형태. 그러니까 B킬러가 빡빡할 때도 나형은 B킬러가 빡빡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쉬웠어. 계속적으로 쉬었다가 작년 수능하고 10월에서야 비로소 중간 난이도를 끌어올렸잖아. 맞아? 그러니까 가형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나형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통계치를 너무 이렇게 흔들면 나형 같은 경우는 중간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하잖아. 작년 수능 보세요. 그냥 가 막. 그러니까 얘들이 통계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계속 내던 걸 내다가 천천히 끌고 간다. 그러니까 가형이 우선이고 나형은 지금 현재는 중간 난도 문제가 빡빡해진다. 맞는데 신출 문제보다는 중요한 게 사실상은 나형에게는 그냥 그간의 기출의 어떤 흐름들을 잘 맞춰주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뭐 얘기를 해도록 할게요. 가형 얘기만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이 정도까지. 아무튼 6평이 나왔는데 트렌드가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제작을 해서 뭐 일주일에 한두 문제라도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넘어가. 어쨌든 자, 지수로그와 부등식 값 13번은 그냥 풀 수 있죠? 13번은 이렇게 바로 갑시다. 하나, 둘, 요거 그냥 됐지? 맞아? 여기 지날 때로 끝내면 돼.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알았죠? 이 문제는 좀 쉽게 표현되는 거를 13번은 패스. 아이디어만 전달하고. 14번 좀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14번. 요거는 약간 나의 어떤 출제 미스다. 안 나올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안 나오냐 하면 주어진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이라는 표시가 교육과정에 삭제돼 있어요. 영역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요거 이제 과거 기출을 좀 변형했고 문제를 왜 가져왔냐? 결국엔 얘가 이제 개수세기 문제나 어떤 영역 표시, 부등식의 영역,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이런 게 사라졌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개수를 세는 과거 킬러 기출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뭐 자이스토리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수능 특강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결국엔 그런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등장되지 않는데 그럼 이걸 문제를 왜 넣냐? 그냥 그래프 해석. 그러니까 혹시 기출을 풀 때도 얘를 막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점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작도하거나 그려낼 거냐 이 정도 연습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두 개 못 세가지고 틀렸다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형식의 문제는 안 나올 거다. 그거는 2014년, 2013년, 2015년 30번 문제, 2011년 30번 문제가 공유될 때 가형에서도 그 개수세기 문제가 있었어요. 벌써 뭐야? 거의 한 10년 전 얘기잖아.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상 이런 영역 표시 문제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 이 문제는 그래프 해석 정도로 보도록 합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 fx가 있다. 자, fx는요 2의 x의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두 함수 y는 fx와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개수. 이 표현은 굉장히 올드한 표현이라고 했지. g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g6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시 갈게요. g6은 이쿠야. fx가 2의 x 그냥 마이너스 6하고 이 녀석의 역함수가 존재할 건데 자 봐봐. 증가하는 함수야. 그죠? 이 녀석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얘기를 해. 그럼 사실상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을 얘기를 해. 그럼 사실상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역함수를 그리거나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죠? 얘랑 증가하는 함수니까 y는 x만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가조건. 이제 문제를 쉽게 준 거. x좌표와 y좌표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원함수와
역함수 기준으로 교점이 y는 x가 통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y는 x 위에 점세라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역함수를 작도하거나 수식을 끌어올 필요는 없는 거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목표는 뭐야? 너와 너의 뭘 기반으로 해서? 교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 교점 사이에 있는 무슨 수? 정수들의 점들을 세면 된다. 이렇게 그냥 갔으면 되겠죠. 맞아?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 해석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아요. 표현은 어쨌든 교육과정에서 지금 쓰고 있지는 않은 표현이다. 아무튼 그래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읽었어. 근데 G6을 구하자고 그랬잖아. 그럼 그리란 얘기지. 이걸 쫙 잡고 첫 번째는 그냥 점근선이 마이너스 6이다. 맞죠? 마이너스 6이야.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바로 그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뭘 그리라고요? y는 x를 이렇게 딱 그려서 만나는 교점과 교점 사이에 있는 그냥 점의 개수. 점의 개수. y좌표만 잘 세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명확하고 자명한 게 있죠. 어떤 거냐면 여기 봐봐.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얘는 무조건 어디 지나니? 마이너스 5지 지나. 여기서부터 세면 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여기는 그냥 당연하게 결정된 거야. 어떻게. 봐봐. 여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이쪽 라인을 세지 말고 그냥 y 이렇게 세면 이게 내가 원하는 개수들이라고. 맞죠? 그럼 어디까지 갈까? 딱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이미 떡밥은 뭐라고 던졌어? 방정식과 부등식 얘기라고. 이게 딱 떨어지는지 어떤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2의 x-6이 x가 되게 하는 여기 말하는 자연수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안 찾아지잖아. 그러면 이때는 비교라고. 근처의 값들 2나 3이나 4나 5나 6들을 적절히 대입해보면 돼. 벌써 근데 값이 좀 눈에 보이죠? 내가 만약에 3을 대입했다. 봐봐. f에다가 3을 대입하면 이거 얼마 나오냐? 2가 나오죠? 그럼 이게 3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 3일 때는 내가 더 작다 이거야. 이렇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답은 끝난 거죠. f에다 4를 대입해. 그럼 벌써 훅 넘어가죠. 4, 46, 10 그러면 얘는 3보다 크니까 4는 여기 있네? 그러면 결국엔 확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가 짠 이쪽만 다시 짠 이렇게 얘기가 됐다니까. 뿅 부등식 문제라고. 격자점 문제가 아니라 부등식 문제라고. 이렇게 해석해달라고. 이 문제도 볼까요? 이 문제 좌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방정식 문제라고. 방정식 문제 대입하고 끝내라고. 맞아? 그렇게 그냥 그 문제를 바꿔서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 가능해? 3까지가 가능한 거잖아. 3, 2,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구나. 그죠? 너는 9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6일 때, 7일 때, 8일 때 규칙 막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들은 선생님 그거 다 풀어야 돼요. 굳이 불안하면 푸시는데 그거는 그래프 작도 문제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넘어가. 그럼 또 가. G12. 그럼 G12는 뭐냐? 써볼게요. fx가 그렇지 2의 x 그럼 이게 마이너스 12인 거니까 그래프를 밑으로 좀 더 이렇게 그려내면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시작을 마이너스 11부터 잡으면 되니까 그래프에 디테일이 필요하진 않잖아.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11 여기까지가 몇 개? 11개 여기 하나 더 포함되니까 뭐 12개 그럼 이쪽 어머 야 뭐나 너 씨. 열심히 강의하고 근데 파리 새끼가 날아다니고 있어. 너희들이 왜 저 모기채를 들고 있는지 알겠다. 참새만 해.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12. 뭐 하다 그랬어? 12.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나는 뭘 해주면 돼? y는 xy 부등식 관계. 근데 요거 문제를 좀 후반에 좀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썼네요. f4 얼마니 그러면? 4. 딱 떨어지게. 됐어? 그냥 쉽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부등식과 방정식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됐죠? 본질만 좀 따져보려고 쉽게 줬다. 하나, 둘, 셋, 넷. 몇 개? 16개. 됐죠? 요 정도까지 세는 연습 정도. 근데 만약에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커지는 거 정도로 이렇게 유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문제는 수열적 관점에서의 규칙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일일이 세셔야 된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표현 자체는 수능에 등장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 됐죠? 15번입니다. 15번, 16번 되게 오래된 기출인데 변형하면서 좀 의미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15번, 16번 문제를 가져왔다. 그냥 여기서 한마디만 던지고 갈게. 선생님이 수원을 수업하지 않아서 그냥 좀 정리를 한다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물어보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봐봐. 지수 이렇게 돼 있고 이 전교육 과정은 지수, 로그 이렇게 따로 분리돼 있고 그거는 나형 과정에만 들어갔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이전 교육 과정은 그냥 미적분 이렇게 끊어가지고 다시 들고 온 다음에 뭘 다졌는지 뭐 극한 따지고 이렇게 끌고 왔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와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아예 묶어가지고 쭉 연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 알려준 거냐면 대수적 성질을 그냥 축소한 거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수 말고 그래프 쪽으로 많이 치중했다.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 파트에 대한 4점짜리 문제가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준킬러에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 특히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지수함수만 내거나 로그함수만 낼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섞어서 물어볼 거다. 왜? 여기서 확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야? 서로 간에 역함수와 이놈의 자식. 대칭 관계를 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냥 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대칭 관계, 역함수와의 관계, 평행이동 이런 것들을 섞은 좌표 해석 문제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자, 가형이든 나형이든 요거 기억하십시오. 작년 9평 15번 같은 거. 결국엔 뭘까요? 이렇게 주어진다고.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해. 근데 이 그래프의 기반은 어쨌든 좌표 해석이야. 그럼 좌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 대부분 이제 교점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 그럼 교점을 해결하려면 뭘 풀어야 돼? 방정식, 아까처럼. 근데 그 방정식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방정식을 문자로 놓고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하적으로는 어떻게 가? 무조건 수선의 발을 내리더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좌표의 값들의 기반으로 길이 정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피타고라스 정리 쓰던 사인, 코사인을 쓰던 이렇게 넘어가는 형식의 문제들인 거죠. 대부분. 맞아? 근데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또 작년 9평의 복병은 15번이었죠. 뭐 문제 한번 나중에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우리 다음 강의 어선 문풀에 첫 주제로 집어넣도록 할게. 왜 그럼 당황했을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왜 이렇게 당황했을까? 바로 이걸 몰라서 그래. 봐봐. 우리가 그럼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중요했던 게 뭔데요? 아, 이거 얘기한다니까. 이거요? 역함수 관계. 아유, 자식 되게 신경 쓰이네. 저 우선 가볼게요. 되게 나의 강의를 애정하네, 이놈이. y는 2x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얘기만 빨리 하고 갑시다. y는 3x가 있어서 얘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밑이 커지는 방향. 그래서 두 개의 지수함수가 평행이동까지 만약에 설명이 있더라도 어떤 교점들이 등장할 거 아니야? 교점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밑이 더 큰 거야. 이미 부등식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b라고 썼고 a라고 썼으면 b가 a보다 큰 거야. b가 a보다 크고 얘들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라고. 1보다 크다, 증가한다, 네가 밑이 커지는 방향이다. 맞죠? 맞아요? 그런 얘기. 그 다음 얘기.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다 기억을 하겠지만 이렇게 써주면 이 녀석이 y축 대칭이 되겠으면 뭐 밑은 역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2분의 1 x다. 그려놓으면 여기 y는 3분의 1 x다. 근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거잖아. 이 방향을 보라고, 이 방향. 얘는 밑이 2분의 1이고 얘는 밑이 3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큰 거잖아. 밑이 커지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교점 기반으로 소위 반식의 방향으로 돌면 얘들은 어쨌든 밑이 1보다 크다. 단 얘는 밑이 1보다 작으면서 커지는 거고 얘는 밑이 1보다 크면서 커지는 거다. 이렇게 방향성 설정을 하지. 맞지?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로그를 그리잖아. 로그. 조금 개요만 빨리 좀 그릴게요. 로그를 그리는데 어떤 로그를 그릴 거냐. 자, 다시. 로그를 직접적으로 그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얘와의 관계죠. 내가 만약에 밑이 2인 로그를 여기다 그리고 싶다. 그럼 그 녀석은 y는 x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럼 필요한 점들만 잘 잡으면 돼. 봐요. 이 녀석이 2x 어디 갔어? 얘가 2x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 그 녀석이 대칭이 되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리면 된다. 거기까지 우선 오케이. 맞죠? 그런 상태. 근데 3x는 이렇게 이제 깔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또 뭐냐면 사람은 익을수록 고개를 사람은 익을수록이란다. 사람은 뭐야? 아무튼 고개를 숙여야지. 로그도 어떻게 돼야 돼? 밑이 커질수록 뭐 한다? 그냥 고개를 숙인다 정도예요. 맞죠? 노란색, 아니 파란색 들어봅시다. 이제 이게 문제지. y는 로그 뭐 만약에 2분의 1 x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얘랑 x축 대칭이야. 그 이제 결론적 얘기고 얘랑의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사실은. 2분의 1 x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놈이 밑이 2분의 1인 로그 아니야? 그거 어떻게 그릴 거냐고. 여기랑이죠. 여기. 항상 지나는 두 개의 점 기반으로 이렇게 그렸어야죠. 다시.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어디 있을 수 있다? y는 x 위에 있을 수 있다. 왜 있을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어쨌든 요걸 기반으로 해서 1,0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봤더니 이놈하고 이놈이 x축 대칭이다. 맞아요?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 더. 노란색. 그러면 여기 3분의 1이네? 밑이 3분의 1은 놈 어떻게 그려져? 이쪽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거 완쪽을 파고들지 이렇게. 이거 너랑 대칭이고. 맞아? 그냥 한 방에 그려놔. 거기다 대고 이제 하나 더 물어봐. 평행이동을 섞어서 설명을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서로 겹쳐지는 형태를 만들어서 밑을 관찰하고 또는 대칭성을 관찰하게 문제를 준다. 근데 이게 개념의 전부 아니야 그냥. 물어볼 건 이거. 그리고 덧붙여서 가형 기준으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건 위로 볼록 상태, 아래로 볼록 상태를 섞어서 물어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근데 가형은 그 단어를 쓰지만 나형은 안 쓰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그래프의 개형까지 물어볼 수 있다. 미분 활용해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띠용. 이게 개념의 전부지. 제대로 그리라고. 거기 문제 봐봐. 15번하고 16번은 그 부분을 좀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고. 간단하게 갑시다. 여기 밑이 2다, 밑이 3이다. 밑이 2다. 이거 그냥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고. 밑이 2다, 밑이. 지워도 될까요? 이거 그냥 설명한 거라서. 혼자 그냥 그려보시면 되고. 뭐. 지금 시점에서 이거 뭐 모르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우리가. 네. 지워. 두 곡선 y는 2x가 있다. 간단하게. 물어봤어. 그 다음 밑이 3인 놈이 있다. 어떻게 그려야 되냐? y는 x 이렇게 있고요. 여기 y는 2x가 있잖아. 밑이 3인 놈을 얘기를 했을 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예측은 좀 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거의 책에는 없죠. 그지? 그럼 두 번째. 여기 또 뭐가 있어? 밑이 3인 로그.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밑이 3인 로그. 근데 거기에 얘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죠. 이렇게. 밑이 2인 놈. 이렇게. 대충 비슷한가요? 로그 2x. 그러니까 밑이 커지면 고개를 숙이고, 그죠? 더 저쪽으로 붙고 하는 이 4개의 그래프가 이 안에 있는데 좀 이상하다. 그지? 그냥 이거 조금만 더 당길게. 이렇게 당깁시다. 에이, 그냥 가. 자, 그런 상태야. 이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거 대칭성 물어보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겠다. 이게 뭔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쓴 거라고, 책에. 그래서 만나는 점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니? 이 녀석이, 여기를 a라고 한 거죠? 여기를 x1, 여기를 y1이라고 하자. 맞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를 b, x2, y2라고 하자. 그래서 이 그림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더라. 맞죠? 갑시다. 그냥 끝. 기억 가보자. y1이 x2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가지면 될 것 같아. 이 a라는 점에 지금 그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좀 너무 삐뚤어져서 그렇구나. y는 x를 조금 더 위로. 다시. 그래 보이나 이제? 요 녀석의 대칭이 되는 요 점을 내가 A'이라고 하면 얘는 XY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Y1, X1이라고. 그러니까 Y1이 X2보다는 어쩌다 왼쪽에 있다. 기억 참이라고. 됐죠? 기억 참. 니은 가볼게요. 야, 니은은 또 뭐 물어봤니? X1-Y2, Y2-X1. 사실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면 대부분 기울기 얘기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 자 봐요. X1과 Y1, X2, Y2는 이 직선 위의 점이죠. 뭐 하라는 얘기야?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니은은 거짓이지. 왜냐하면 x1 플러스 y1이든 x2 플러스 y2든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그냥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라고. 맞죠? 문제풀이 어떤 기본 뭐 방향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니은은 거짓이야. 그러니까. 맞죠? 디귿 한번 가볼게요. 디귿. 디귿은 금방 내가 떡밥은 던졌네요. y1과 y2 이렇게 등장을 했어. 자, x1과 x2 전략을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 일반적으로 좌표들이 양수다 라고 가정할게요. 좌표들이 양수다라고 가정했을 때 두 양의 좌표에 곱이 등장되면 일반적으로 넓이 이야기하는 경우. 두 번째, 만약에 곱이 주어졌잖아. 이걸 비율로 바꿔서 뭐 기울기 이야기로 가는 거. 근데 어디가 무게가, 이거 기울기 x.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돼? x1을 나누고 싶지 않니? 막 나누고 싶고 막 그러지.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나누고 싶다. 이렇게 x1분의 y1이다. 그럼 얘는 y2로 나누는 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얘를 기울기를 그냥 읽으라는 얘기죠. 왜? 감춰왔던, 숨겨왔던 뭔가를 이렇게 써주면 되죠. y1 빵. 그럼 이게 뭐야? 원점부터 x1, y1을 연결한 기울기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니까 원점부터 너를 연결한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숨겨왔던 너를 보는 거야. 제로. 근데 이건 좀 이상해 보이지만 기억에서 힌트를 준 거예요, 선생님이. 너는 B라는 점에 대칭인 점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어.
B 뭐 프라임으로 잡으면 네가 오히려 y2, x2니까 너의 기울기야. 내가 더 커. 됐지? 그죠? 그러니까 참이야. 이렇게.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것만 딱 물어봤어. 복잡하지 않게. 됐죠? 기존 기출문제를 그냥 살짝 변형한 수준. 다시 좌표가 등장했다? 그럼 마무리 수준에서 기울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죠? 기출에서 한 번쯤은 좀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거를 좀 한 번 더 꼬아놨는데 원이 등장되니까 약간 뭔가 좀 현혹되죠. 문제 자체가. 16번의 별표를 칩시다. 뭐 문제는 어렵진 않고요. 네, 16번의 별표를 치자. 이 정도 해석 문제는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될 거다. 네. 16번 가볼게요. 짠. 짠. 원. 자, 원이 있고요. 그림과 같이 y는 이 x와 반지름이 r 결정을 하진 않았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점이 있는데 뭐 교점이 있더라. 이걸 x1, y1, x2, y2라고 하고 밑이 3인 건 밑이 2인 건 그냥 문제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머릿속에 무조건 y는 x라는 이 직선이 쟤네들의 대칭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직선일 거다. 자, y는 2x가 있다. 그럼 y는 2x가 이렇게 만나겠죠. 다시. y는 2x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점을 두 개를 다 잡아놨어요. 여기 P2라고 했고 여기를 P1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 넓게 그렸어야 되는데 잠깐만. P1 이 정도로 그립시다.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여기 금방 한 것처럼 밑이 2인 것과 밑이 3인 것이 있을 때 너희들은 얘기하지 않았어도 걔를 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잡고 여기 봐봐. 이놈의 파리는 오늘 계속 내 수업을 들을 셈인가 봐. 아무튼 이렇게 y는 밑이 2인 로그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애초에 주어져 있는 걸 그냥 파란색으로 표하면 밑이 3인 게 있죠. 이렇게 y는 로그 3x.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여기를 4번으로 준 거죠? 여기 P4. 그지? 여기를 P 몇 번? 여기를 3번으로 줬나? 그죠? 이 파란색에서 얘들을 준 거잖아. 근데 얘를 왜 그렸냐고. 대칭 때문에. 맞죠? 그 이야기. 그러면 이쪽도 그려놓고 가는 게 맞다는 얘기야. 밑이 3인 놈. 그러니까 내가 얘를 좀 이렇게 간격을 둔 거죠.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y는 3x. 이렇게 이제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 문제를 풀 때 기본 습관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자 이제. 자, 기억은 똑같은 얘기네요. 3번의 x좌표와 1번의 y좌표. 3번의 x좌표.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3번의 x좌표는 여기잖아요. 여기. 맞나요? 3번의 x좌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봐봐. 얘가 누구 건데요? 얘가 P1이 대칭된 거니까 P1'이라고 잡으면 여기 1번 하니까 네가 y랑 똑같은 문제잖아. 그러니까 y1이 더 오른쪽에 있지. 내 말 맞지? 그죠? x보다 이 x좌표가 더 있잖아. 이 x좌표는 너의 y좌표랑 똑같으니까 대칭. 됐어? 그래서 기억은 그냥 참. 됐니? 그 다음 니은도 한번 봐봐. 니은에 뭐라고 돼 있니? 니은 x 포 플러스 y 포가 x2 플러스 y2보다 작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4번, 2번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까처럼 대입해서 문제를 풀 만한 근거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럼 가자. x4 끼리끼리 코끼리 봐. y좌표끼리 이렇게 가자고. 얘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4 마이너스 x2라고 써보자고. 그럼 네가 되느냐라고 물어본 건 얘가 되느냐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4번과 2번을 봤을 때 4번과 2번을 봤을 때 이게 더 크니까 이건 양수죠. 나눠줘도 되나요? 기울기 얘기하려고. 그래서 기울기. 그러니까 너는 x4 마이너스 x2 y4 마이너스 y2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니?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리딩하면 돼? 이렇게 위아래로 리딩하면 되죠. 2번, 4번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4번 요거야. 4번. 그 다음에 2번 어디 갔어? 2번이 얘죠. 그지? 4번과 2번.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보세요. 여기가 지금 2번이야?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여기를 뭘 집었니? 너 대칭이 되는 이 곡선을 집었다고? 그럼 얘네 둘을 연결해봐. 앞에 문제처럼.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가면 얘는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고. 됐지?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찾으라는 건 뭐야? 4번과 2번이 연결된 거니까 지금처럼 표현이 된 거죠?
맞아? 그럼 파란 놈과 빨간 놈을 보라고요. 어쨌든 이쪽으로 가는 게 기울기가 뭐 하는 거야?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놈이 더 크다고. 마이너스 1이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 맞다고. 높아지면 한마디. 얘들아 여기 봐봐. 자 봐. 아니 교점 기반으로 이렇게 X. 그럼 이게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 아니야? 교점 기반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짠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이 기울기가 음수로서 커지는 거예요. 맞지? 얘는 절대값이 커지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빨간 게 더 기울기가 음수로서 큰 거라고. 맞니?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다. 니은은 참이라고. 됐죠? 그리고 요거 별표. 사실 뭐 14번과 15번과 16번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요런 기울기 비교. 그죠? 요거. 기울기 비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문제는 이제 디귿에서 김을 좀 빠지겠네요.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거 때문에 더 쉬워지겠죠. 디귿 봐봐. 몇 번이냐면 x1, 마이너스 y1, x2, 마이너스 y2 이렇게 썼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면 되겠지. 그냥 끼리끼리. 이거 똑같은 거네, 이거. 보기를 좀 더 예쁘게 줄 거야. 마이너스 x1. 그럼 나눠도 되잖아. 2번하고 1번. 그럼 너 x2 마이너스 x1이 1보다 작습니까? 근데 이게 좀 당연하네, 이건. 1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잖아. 얘는 기울기가 1인 거보다 어때? 작지.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좀 쉽게 풀리네. 이거 보기를 좀 바꿀 거예요, 그랬네. 아무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보기는 니은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좌표 해석을 통해서 좌표 잡고 기울기를 분석하는 건 전통적으로 분명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해석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까지. 근데 문제 자체가 참고지수로 나오기에는 좀 올드한 형태의 문제라서 그냥 아이디어만 좀 전달해 봤다. 이렇게. 근데 전통적으로 중요하다.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할까요? 근데 등차 등비 파트는 문제가 쉬워서 그냥 조금 생략을 하면서 최대한 가는데 요 얘기 빨리빨리 풀고 갑시다. 17번. 뭐 공차가 0이 아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건 보자마자 합차 공식이죠. 빨리 가도 돼? 여기 A 이거 그냥 빨리 풀게요. 이거 풀라고 하진 않았지 아까 내가. 뭐 A12 제곱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기 이렇게 말이 꼬여. 잠깐 요거 이런 거 있지. A 플러스 3D 뭐 제발 플리즈 이렇게 가지 말고 빨리빨리 관계를 보는 게 좀 좋잖아. 얘는 합차 공식으로 가니까 A4 플러스 A12에다가 A4 마이너스 A12가 0인데 네가 0일 리가 없다. 어떻게 등차 수열이 공차가 0이 아닌데 이렇게 같을 수 이거 0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A4 더하기 A12가 0일 거다. 여기서 잠깐만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골라라 그러면 바로 대칭성입니다. 뭐라고요? 웬 뜬금없는 합대칭성.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등차 중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등차 중앙. 맞아? 그 성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등차 중앙을 너희들 보통 뭐 AX는 B인데 무슨 산술평균 수준으로 이해하는데 산술평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합의 대칭을 의미한다고. 아무튼 간에 4번, 12번 얘 가운데 누가 있지? 7번. 그러니까 맞죠? 아니 8번 자식아. 그죠? 8. 여기 0이란 말이야. 이거 뭐야? A 플러스 7D가 0이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7D다. 이렇게 이제 빨리 찾아주고 가라고. 나머지는 그냥 대입해서 푸시면 되고. 알았지? 됐죠?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등차 중앙이야. 정도까지만 무슨 얘기를 할게. 넘어가. 근데 18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방정식화해서 푸시는 게 맞고요. 18번은 뭐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가형이라면 4점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뭐 가형 기준은 12, 13번 이치고 나형은 무조건 14번 뒤쪽으로 빠지지 이거. 그죠? 무조건이야. 자, 우선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있다. 양수 동그라미.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이 붙었는데 A5 마이너스 2K가 붙었고 두 번째 A9 마이너스 2K의 절대값이 붙었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될 리는 없단 말이야. 그죠? 서로 그냥 둘 다 부호가 같아서 절대값이 그냥 사라질 리가 없다고 해. 5항과 9항이 같을 리가 없다고요. 이게 공차 양수니까.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도 자명하다라고 본다면 뭐 A5번과 여기 9번 요게 4K다 이렇게 이제 방정식화 한 거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오른쪽을 보면 A6번과 결국엔 이것도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12번이 2분의 5K다 아니 5K인가요? 5K다 이렇게 준 거라고 선생님이.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몇 D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데 선생님 관찰 이게 5번 9번 가운데 7번 그러니까 네가 7항이 4K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다. 됐죠? 요거 60이 하니까 18 맞아? 그럼 A 몇 항? 9항이 5K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변변 빼면 얼마? 2D가 K다.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다 대입해서 A값, D값 구하면 되는 거. 알았지?
어디? A, 7이. 아, 2K. 쏘리. 2K이고, 여기는 얼마? 2분의 5K. 미안해. 그죠? 2분의 5K. 다시 가겠습니다. 잘못 썼어요. 다시. 여기 A7. 7번째 항에 2배가 넣으니까 A7항이 2K고. 그죠? 얘는 A9항이 2분의 5K고. 그죠? 수정 잘 됐지? 맞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얘를 변변 빼면 D가 2분의 K다. 맞죠? 그러니까 K가 몇 D다? 쏘리. 4D다. 4D. 그래서 이런 식이든 대입해서 연립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죠. 어쨌든 모르는 게 A도 있고 D도 있고 K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맞지?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구했더니 A 값은 2가 나오고 D 값은 1이 나와요. 이거 뭐 방정식 푸는 거라서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절대값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A 플러스 4D, A 플러스 그래도 상관없어요.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니까. 근데 어쨌든 관찰을 할 때 등차 중앙을 적극적으로 써주십시오까지만 좀 얘기를 할게. 이 정도까지. 이거 18번도 좀 치워서 넘어가겠습니다. 19번도 가봐. 19번도 훌라당 빨리 날라갈게요. 야, 그러면 등비 중앙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곱대칭이야. 자, 빨리 갈게. 19번 딱 10초. 몇 초? 10초. 한번 세봐. 벌써 5초. 야, 안 되겠다. 잠깐만. 16, A3. 야, 지금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째려봐야죠. 이렇게 쫙 째려봐. 내가 이걸 문제를 냈다면 4점까지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풀게요. 가영이든 나영이든 한 10번, 11번, 12번 줬을 거예요. 그럼 문제 딱 째려보면 답이 나와야 돼. 우리 되게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 우리 봉보로봉봉 봉봉봉이 해준 이야기. 봉 감독. 얘들아, 시험은 기세야. 뭐라고? 뭐야? 기세. 명언입니다. 명언이에요. 난 너가 여기서 정답을 내는지 안 내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이것을 치고 달려서 이 시험에서 네가 이기는 게 중요해. 그래서 시험은 기세야. 와, 이거 멋지지 않냐? 정말 영화다운 아주 그냥 중2병다운 그룹. 기세야. 이 문제 잘 봐봐. 3번? 9번. 맞아? 가운데 누구 있니? 6번. 기세야. 근데 두 명 튀어나갔어. 자, 6번. 얘 뭐야? A. 6이 4라고. 그지? A 6이 4면 이게 4잖아. 그럼 A 3과 A 9가 얼마라고? 10이야. 얘들아, 더해가지고 10이고 곱해서 16인 건 2하고 8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하고 6하고 8. 맞아? 아, 맞냐? 잠깐만. 2. 그죠? 6, 8 이렇게 되는 거라고. 누가? 몇 번이? 3번과 6번과 9번이. 2, 4, 8. 바보야. 2, 4, 8. 그럼 끝난 거야. 됐어? 그럼 이게 4. 선생님! 왜?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지. 내가 그냥 다 제곱해서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됐어? 88에 64. 시험은 뭐야? 기세야. 알았죠? 문제 째려보면 돼. 됐지? 대칭성 얘기를 그냥 반복적으로만 하고 있고 좀 어렵지 않게 빠다다다닥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번은 좀 잠깐만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20번. 20번처럼 나올까는 좀 고민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수능 출제자라면 20번처럼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규칙성 얘기만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좀 이것도 봐봐.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이건 좀 차분히. S30 마이너스 S10 3배 S20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문제 잘 째려봐. 문제를 쫙 째려. 그럼 보여 이게. A20. 여기서 뭐가 보이냐.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합이나 차를 물어보고 보통 문제에서.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곱이나 지금처럼 나눗셈을 물어본다고. 문제를 딱 째리면 답이 보이지. 너 하트 뿅뿅. 얘 뭐야 이거? 못 찾으라고 하는 게 보이죠. 이게 오히려 이게 뭔데 이게? 공비의 열제곱이죠. 열제곱. 맞아? 얘는 공비의 몇 제곱? 그럼 공비를 직접 찾거나 아니면 공비의 거듭제곱이 뭐 문제 나오겠네 하고 딱 보니까 10단위로 끊어져 있으니 아래 10이나 20이 그냥 나오겠구나. 문제를 째리면 방향성이 보인다. 그다음 두 번째. S30, S10, S20으로 주어졌다면 그냥 한마디 딱 덧붙이면 A1, A2부터 A10이 있겠고 A11, 에서 A20이 있겠고 A21, 뿅뿅뿅에서 A30까지 얘기를 합시다. S30은 얘들이 다 더한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10개씩 지금 얘가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봐봐.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을 10개씩 묶고 10개씩 묶고 10개씩 묶어서 더한 걸 얘를 내가 그냥 뭐 A라고 합시다. A 이렇게. 그럼 이놈은 자체로서 그 묶음 합이 등비 수열일 수밖에 없잖아. 만약에 1, 2, 4, 8, 16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이 묶어 3, 12. 얘 얼마야? 두 개 묶으면 48. 야, 공비가 얼마? 4 맞나요? 4인 등비 수열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같은 간격의 같은 개수만큼을 묶어서 가면 원래 수열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네가 요만큼만의 합, 소위 말해서 S10, 요게 이제 A라고 하면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요만큼만의 합, 얘는 이제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은 너의 되게 뭐 등비 수열일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 R은 정체가 좀 있긴 하죠. 이게 R의 10이지. 10칸씩 갔잖아 지금. R의 10. 10칸씩 가잖아. 10칸씩 가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R의 10만큼 곱해지는 합일 거 아니야. 그죠? 요거 밝히면은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여기는 A, 그 아래 뭐 제곱이 됐고 여기까지 합은.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솔루션을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어떨까? 봐. S30에서 S21 빼면 A 아래 제곱에서 무엇을 뺀 것과 A를 뺀 것과 똑같잖아 지금. 그지? 너는 여기에 2배, 3배 한 거니까 3A 다시 할게요. S20은 3 S20은 얘랑 더한 거니까 3배에 뭐라고 써주면 돼? A 플러스 AR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 맞아? 그럼 A 지워지니까 R제곱 마이너스 1, 3 플러스 3R 이렇게 써지나? 그런가요? 그럼 정리하면 R제곱 응? 마이너스 3R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얘가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R제곱 마이너스 3R 아니 다시 R은 얼마 나와? 그냥 4이거나 마이너스 1일 리가 없잖아. R이 10곱 제곱인데 그죠? 4다. 네가 맞나요? 답이 틀렸는데? 어디? S30을 어디 잘못 썼냐? S30 아 여기 더 담아놨구나. 시험은 기세다. 지금 기세에 밀렸습니다. 이제 다시 가볼게요. S30 A 미친 정형경화 AR 미안해요. AR에 전체 제곱에서 얘만 빼야 되니까 이거지 지금 좌변이. 이거 잘못 썼니 아까? 맞아? S30에서 10만 빼야 되니까 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니까 여기는 변함없죠. A 플러스 AR이다. 이렇게. 그럼 이게 R제곱 3R이네. 그럼 R제곱 마이너스 2R이 마이너스 3이네. R이 3이네요. 4가 아니라. 됐죠? 맞아. 근데 이게 뭐야? R에 10제곱이다. 끝났어. 3, 9, 답 12. 됐습니까? 요렇게 풀 수 있다. 20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뒤로 갑시다. 2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수식 정리하는 문제인데 그냥 한마디. 등비수열은 지수꼴이다. 얘들아 다시. 등비수열은 지수꼴로 등장이 된다. 문제를 볼 때. 얘는 그러니까 지수꼴로 등장되니까 지수법칙이 필요하다. 특히나 AN이라는 수열이 AR의 N-1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이 녀석이 만약에 내가 역수를 취하면 이 녀석의 첫 항은 A분의 1이고 공비도 그냥 역수다. 자명한 소리, 당연한 소리. 만약에 AN의 전체 제곱을 하면 너의 첫 항도 A의 제곱이고 그냥 간다는 얘기야. 공비도 R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할 수 있다 정도 얘기를 한 거고 이건 그렇게 수식을 수열의 합으로 좀 정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정리하면 답이 딱 맞아 떨어지게 냈어요. 답 4가 나오게. 알았죠? 그래서 21번은 패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게 22번이요. 28번 정도 문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수열을 내가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수의 성질. 여기 잠깐. 이런 일반적으로 그냥 공식 암기하고 뭐 계산하는 형태의 어떤 그 연산형 문제. 이런 것들은 선생님 좀 쉽게 빠르게 풀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문제들이잖아. 근데 여기서 반드시 6월이든 9월이든 아니면 수능이든 최소 한 번 이상은 등장할 만한 문제는 22번 같은 거예요. 바로 뭘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이산수학이거든요, 여기가. 뭔 이산수학이야, 이게? 수열이. 미적분 아니에요? 아니, 이산적 변량을 다루는 부분. 그리고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수의 성질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정수나 자연수나 약수나 배수나
소수의 성질을 물어보는 게 좀 타당하다고. 그러면 문제의 방향성은 완전히 다르다고. 문제 봐봐 이제 22번. 22번 수의 성질. 이산적 변량이 된 어떤 규칙. 이게 수열의 특징이니까. 근데 여기 문제 보세요. 가족권은 그냥 줬어 지금. 가족권은 뭐냐? 첫 항은 14다. 세 번째 항은 10이고 요 점화식은 그냥 등차 수열인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너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다. 그 다음에 나조건은 그냥 또 심플하게 줬어. 야 뭔데? 쟤는요 첫 항이 B고요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야. 아니 모를 리가 없지. 여기까지 누가 모르냐고. 알았어. 자, 두 가지는 판단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 문제를 보십시오. 이때 요거의 문제지. 요거 사실 문제는 여기 있죠. 이거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애죠. AM 항해 번호 자연수야. B의 K 그냥 항해 번호. 너의 항해 번호 너의 항해 번호 그냥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 거야? 아니 우선 냅둬. AM과 B의 K가 같아지게 되는 자 요것도 조심하세요. 이 이상의 자연수 M과 K가 존재하도록 하는 뭘 찾으래요? B와 R의 순서, 경우의 수 문제네. 그리고 내가 경우의 수에서 항상 그 얘기를 했었지. 공식을 먼저 떠올리지 마. 그래서 갑자기 뭐 순열이야 조합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그냥 조건 그대로 해석해서 일일이 나열해. 그래서 규칙이 있으면 공식 쓰고. 알았어? 규칙이 없으면 그냥 세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우선 문제가 잘 이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2 이상 MK. 야 근데 얘는 확실해. 얘를 모르는 거죠. 얘는 확실하잖아. 공차가 12, 마이너스 2, 첫 항은 14, 그러니까 얘는 14, 뽕, 12, 뽕, 10. 뭐 하시는 거야? 설마 다 쓰려는 건 아니겠죠? 6, 4, 2, 빵, 빠바바박 이렇게 가는데, 빠바바박 가는데, 자, 문제 다시 돌아가 봐. B, R 순서상, B에 대한 조건이 따로 내가 잡아놓은 게 자연수래. B도 자연수, 너도 자연수, 음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A의 대상이 되는 건 딱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더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수는 너야. 근데 이게 첫 항이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안 한, 뭐, 왜 또? 아니, 항해 번호 2 이상.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수는 얘가 다야. 요게 A에서 쓸 수 있는 AM들의 모든 것. 맞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뭐 하자고 그랬어? 저요? B. 뭐 K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BK라는 게 첫 항이 B, 두 번째 항이 뭐 BR, 세 번째 항이 BR의 제곱 뭐 이렇게 막 나올 건데 문제 잘 봐봐. 너랑 같게 되는 것을 만족시키는 이 이상의 두 자연수 MK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뭐야? 이게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게 뭔 소린데. 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첫 항이 1이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첫 항이 1. 그리고 공비가 1이야. 이러면 이게 말이 되니 이게? 1 나오니까 같은 게 없잖아. 같은 값이 나오게 하는 애가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B가 2야. 공비가 1이야. 이게 가능하니? 가능하죠. 2 있잖아. 그럼 된다고. 모두 같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같은 녀석이 존재하도록 하는 다시 같은 녀석이 있기만 하면 돼.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썼다면 너의 봐봐 이게 지금 B가 2니까 2 이렇게 되니까 너의 2항부터의 모든 값은 너의 몇 항?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과 같으니까 A 7항과 B의 K항이 그냥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문자를 모르는 게 지금 두 개뿐이다. B하고 R. 그죠? 그러면 언제나 변수 모르는 게 두 개면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 지금처럼. 하나 고정하고, 하나 규칙 잡고, 하나 고정하고, 하나 규칙 잡고.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뭐 하나 잡죠. B를 기준으로 잡던, R을 기준으로 잡던. 근데 등비 수열에서 중요한 건 첫 항이니 공비니. 뭐 무게감은 공비 쪽에 있으니까 공비를 잡고 시작을 해보고, 그게 잘 안 통하면 첫 항을 잡고 시작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공비 잡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비가 자연수 1일 때 가능한 B가 있는지, 2일 때 가능한 B가 있는지, 3일 때 가능한 B가 있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니 계속 가보라고. 그래서 그럼 R이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져 있는 저 BK라는 저 수열은 첫 항이 B, 두 번째도 B, 세 번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얘도 첫 항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부터 필요한데 어쨌든 너는 B야. 아니 그러면 봐봐.
B가 값이 만약에 12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B의 값이 12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것도 잘 봐. B의 값이 8이면 다 되고, 너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야, 10이든, 10이든, 8이든, 6이든, 4든, 2든, 아무거나 가져오면, 아까 예를 든 건 얘였고요. 아무거나 가져오면 다 되는 거니까, 매치가 되잖아, 바로. 얘는 몇 가지의 경우, 6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다. B가 1일 때는 6가지다. 별 특징이 보이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해석하는 수준에서의 단순한 추론인 거예요, 지금. 있다. 그럼 만약에 내가 2다. 그럼 BK야. 그럼 다시 첫 항이 B야? 너는 2B야? 너는 4B야? 8B야? 이렇게 가. 얘가 다 같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어머! 첫 항은 빼고 이제 두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봐야 되는데 여기부터 잘 봐. 2B가 있어, 이렇게. 만약에 2B. 그럼 여기 보세요. 2B가 10이어도 되죠. 2B가 10이어도 되는 거잖아. 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12가 되는 그런 B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맞나요? 잠깐만 있어봐. 2B, 4B. 아무튼, 봐. 여기서부터 뭐라고? 겹쳐지는 건 이제 이따 다시 설명. 야, 봐봐. B가 만약에 1, 2, 3, 4, 5, 6이면 얘 뭐라고요? 다 돼. 맞아? 그럼 선생님 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봐봐. B가 1이면, 이 1이면 이게 4. 겹쳐지는 거지, 지금 이거. 내 말 맞아? B가 2면 8. 겹쳐진다고, 지금. 뭐가 겹쳐지는 거야? B의 선택의 방법이. 있으면 된다며. 저게 같아지는 항들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B가, 만약에 1이다. B가 1이면 1, 2, 4, 8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B의 2항이 A의, 아까 7항이었나요? 7항하고 같으면 되니까 이거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는요, 얘. B의 3항이 A의 6항하고 같으니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세는 게 아니라 그걸 만족하는 B와 R의 순서상을 찾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지금 다 포함되고 있다고, 얘가. 근데 8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B가 1이면 8이 있다. 따로 세는 게 아니라 그냥 B가 1일 때니까 그냥 경우의 수는 6가지라고. 언더가즘 스탠드가 되냐? 맞아? 이렇게 하나, 둘, 6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쉬운 문제로 만든 건 아니네. 그치? 쉬운 문제로 만든 건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이렇게 되면. 만약에 BK가 있다. 그럼 지금 느낌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어차피 뒤쪽은 너의 뭐 B의 배수들이잖아. 누가 경우의 수를 결정하기 시작할 거냐면 바로 2항인 거예요, 2항. 그럼 뒤에 걸 차례차례 관찰하면 얘가 다 먹어버릴 거라고. 요 규칙이 보이나? BK 그러면 B가 만약에 R이 3, 바보야. R이 3일 때 그럼 이거 B, 3R 뭐 이렇게 되고 3B, 정신 차려. 9B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첫 항 빼고 두 번째 항부터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보라고요. 이 중에 들어있는, 자, 결론 얘기할게요. 3의 배수 찾으라. 여기에 들어있는 3의 배수 찾고 겹쳐지는 거 있는지 보라고요. 이 중에 들어있는 3의 배수. 10이 있죠? 2 개밖에 없네? 그럼 결국엔 B가 얼마일 때? B가 2일 때랑 B가 4일 때. 이거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B가 2면 여기 9, 2, 18 없어. 여기서부터는 4, 9, 4 이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보면 되지. 여기서부터는 2항만 보면 된다. 맞지? 규칙이 이런 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할 겁니까? 끝날 때까지. 그죠? 근데 여기서 얘 규칙이 보였으면 여기서부터는 속력이 빨라진다고. R이 만약에 4다. 그럼 이제 BK는 야 너는 우선 필요 없고 B부터 시작했고 SRB 얘만 보면 된다고. 이제 4의 배수 개수 찾으라는 얘기야. 12 8, 4. 그러면 이 순서상은 B가 1, 2, 3일 때 그러니까 B가 몇 가지? 3가지. 맞나요? 그럼 또 만약에 선생님 R이 5일 때 그럼 뭐 찾으라는 얘기야? 줄여. 5의 배수 찾으라. 5의 배수 몇 개 있어? 없어? 2개. 하나. 1개. 맞냐? R이 6이다. 6의 배수 찾으라고. 2개. R이 7이다. 없어요. R이 8이다. 1개. R이 9다. 없는데? R이 10이다. 1개. R이 11이다. 없는데요? R이 12다. 끝나지. 더 갈 필요 없잖아. 왜냐면 두 번째 항이 마지막이 되니까 얘는. 내가 쓸 수 있는 건 12까지밖에 없고 큰 수는. 그러니까 1개.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11, 12, 23개. 써놓고도 답이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세야 돼 지금. 내 기억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됐어?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서 뭘 했냐가 중요해. 이건 그럼 수열 문제냐? 아니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개수세기 문제예요.
자, 그래서 격자점 개수 세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개수 세기가 아예 안 나온다, 그건 또 말이 아닌 거지. 개수 세기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어디서? 이런 복잡한 수열에서 항 다루기, 약수 다루기, 배수 다루기, 소수의 성질 다루기, 그 이산적 변량들의 수의 성질들의 규칙을 물어보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근데 그 개수는 비규칙적이야. 일일이 세야 돼. 이러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한 28번 정도 잡고, 이게 과하면 한 29번의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 수열이기도 하고 경우의 수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난이도를 쫙 뽑아가지고 30번 나라면 안 풀겠다 이거야. 그렇게 문제를 막 30분에 쫙 뽑아내면 이거 너무 어려워. 기출 문제들을 보니까. 해설 강의하다가 선생님 시험지를 집어던진 적이 한 번 있었어. 풀어나는 듯이 답이 계속 틀리는 거죠. 한두 개 막 빼먹고. 어우, 그 시험지는 어떻게 풀게 이런 거야. 정답률이 1% 나왔던 개수세기 문제. 결국 시험 시간에는 이런 게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적절한 것 같아. 약수배수 문제네. 이렇게. 문제 되게 잘 냈죠. 그래서 이건 내가 낸 문제는 아니고 아마 중앙 모의고사 변형을 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내가 신출한 건 아니야. 어쨌든 문제를 보고 새롭게 좀 만들었던 문제. 22번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별표 치십시오. 이게 결국엔 복병일 거다. 근데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건 분명히 어떤 행동을 익히는 거지 내용을 익히는 게 아니야. 약수 배수구나 이게 아니라고. 행동을 내가 뭘 했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문자들이 등장하는 순간, 그게 미분이 됐던 적분이 됐던, 만약에 가형 기준으로 여러 가지 문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미분 문제라면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향성만 결정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 문자에 대한 개수라면 하나를 고정해 놓고 셀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선생님 비례 고정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비례 고정으로 세던 아래 고정해서 세던. 근데 등비 수열에서의 중요성은 내가 공비가 성질을 설명하니까 공비 자연수리 기준으로 나열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행동을 기억하는 게 낫죠. 그치?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22번 됐고요. 23번은 또 요즘에 그냥 기본 4점짜리 트렌드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직접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를 잠깐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다음 내일 좀 이어서 가야 되겠는데 잠깐만. 원래 계획은 내가 끝까지 설명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도가 안 나가네요. 내일 강의를 다른 걸 준비해 놨는데 어쨌든 내일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해설지 받아가십시오. 오늘 거 해설지야.